네, 안녕하세요. 저는 GCC 사기 세미 주영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한국국제교류처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질문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네, 경희대학교 재학생, 경희대학교 초청 교환학생, 예비 경희대학교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 GCC, 스파, 글로벌 이노베이터, IFCC, 쿠디, 국제화 연수에 대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고고! 네, 첫 번째는 GCC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국제교류처 GCC는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가요? 네, 이번 질문은 GCC에 관련된 질문으로 GCC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국제교류처 GCC에서는 국제교류처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국내 국제 학생들에게 모두 유익한 글로벌 콘텐츠를 제작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국제교류처 행사 보조, 오프라인 홍보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이름 그대로 글로벌 컬처 크리에이터입니다. 네, GCC의 지원 조건이 궁금합니다. 국제 서울 본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GCC의 합격 비법, 선배님들 가르쳐 주세요. 합격 비법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아요. 일단 심사에서는 지원서, 면접 등 전반적인 부분을 통해서 평가 및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비법이라고 하기엔 조금 뭐하지만 저희가 이제 GCC 사기로서 저희가 생각하는 GCC의 인재상 정도는 말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 다양성과 이해 증진을 위한 콘텐츠라면 어떤 콘텐츠라도 소화 가능해야 하는 점입니다. 또한 모든 콘텐츠는 GCC 내부에서 팀을 나누어서 기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동, 협력 또한 GCC 팀원이라면 갖추고 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GCC는 새로운 문화나 교류 활동을 좋아하는 외향적인 친구들이 선발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면접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자신있게 어필하는 것이 합격의 비결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은 GCC 활동은 몇 개월 동안 진행되나요? 한 학기 동안 만들어지는 콘텐츠 개수도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먼저 GCC 활동은 학기 단위로 기수가 나눠집니다. 2021년 1학기부터 활동해온 세미씨는 3기, 2학기부터 활동해온 저는 4기로 선발된 팀원은 최대 2학기 동안 활동이 가능합니다. 학기 말에 팀원들은 수료식을 통해서 활동을 졸업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콘텐츠 개수 같은 경우 보통 한 학기 활동 동안 메인 영상 4개, 서브 영상 4개, 그리고 매달 영상 콘텐츠와 관련된 카드뉴스 제작도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GCC 면접에서 영어 면접이 존재하는데 영어 실력이 면접 합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먼저 답변에 말씀드리기 앞서서 질문을 제가 주영님께 드리고 싶은데 혹시 영어 면접 잘 하셨나요? 저는 잘하지 못했는데 최대한 열심히 답변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저는 진짜 되게 횡설수설 답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영어 실력이 좋다면 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이것만이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하는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면접 심사 때 다양한 평가 기준이 존재할 뿐 아니라 실제 GCC 팀 구성원을 보면 영어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 외에 아이디어 뱅크, 편집 잘하는 사람, 소통 능력이 좋은 사람들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특출난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잘하는 것과 별개로 자신 있고 이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분들이 주로 선발이 되어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영어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외 다른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지원하세요. 네, 지원하세요. 네, 다음 질문인데요. GCC 활동을 어필해주세요. 좋은 점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GCC가 딱 3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점이 많아서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조금 틀려서 말씀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 그 어떤 단체보다 복지가 좋습니다. 맞아요. 공감하시나요? 네, 기획안 작성부터 촬영까지 선생님들께서 계속해서 도움도 주시고 필요한 물품 역시 모두 국제교류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종적으로 받는 활동 장학금이 쏠쏠합니다. 네, 장학금 무시할 수 없죠. 네, 두 번째는 팀 분위기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팀 활동에서 정말 중요한 게 팀원인 것 같은데 선생님들의 평가와 안목하에 선발된 학생들이라 그런지
정말 모두가 열정적이고 협동 배려심이 넘칩니다. 저 들어오자마자 정말 여기 뼈를 묻고 싶다 생각이 들 정도로 GCC 팀 자체 분위기가 너무 좋고 팀원들 모두 GCC에 대한 애정도가 남다른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 다양한 콘텐츠 기획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GCC는 기획부터 촬영까지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데요. 문화 다양성과 관련된 주제라면 어떤 아이템이든 콘텐츠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다양한 콘텐츠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스파에 관련된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스파는 어떤 단체인가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스파는 국제교류처 파견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자와 신규 참가자 간의 정보 교환 및 교환학생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서 경희대학교 국제화에 기여하는 국제교류처의 파견 교환학생 멘토단입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로 스파의 지원 자격과 활동 기간에 대해 궁금하다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스파 활동 기간은 한 학기 약 4개월 동안 이루어지며 스파의 지원 자격은 이전 학기까지 파견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완료한 재학생이나 혹은 파견 중인 교환학생으로 비대면, 대면 파견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네, 또 스파의 주요 활동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스파가 교환학생 이미 참가했던 기참가자와 신규 참가자의 정보 교환을 돕는 단체인 만큼 주로 소통과 멘토링에 관련된 역할을 수행합니다. 멘토링의 경우 쿠키, 카페를 통해 교환학생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파견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료를 공유하는데요. 주로 본인의 파견 대학 소개나 파견 교환학생 꿀팁, 현지 생활, 학교 생활 등 자유 컨텐츠를 업로드합니다. 네, 오프라인 멘토링 또한 진행하고 있는데요. 파견 교환학생 설명회에서 멘토로 참여하여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설명회 수기 발표 및 인터뷰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스파 활동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일단은 제일 큰 장점은 아무래도 교환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풀면서 신규 학생들에게 준비 과정부터 그 파견 과정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활동 기여도에 따라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기여도는 활동 보고서를 통해서 수여되는데 이를 통해서 장학금 최우수 멘토 30만 원, 우수 멘토 20만 원, 일반 멘토 10만 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활동 이후에는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이노베이터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글로벌 이노베이터는 교환학생만 참여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이노베이터는 파견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해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네, 따라서 직접 파견을 나간 경희대학교 재학생이 학교 수업, 기숙사, 학생활동, 문화 등 다양한 카테고리 내에서 자신의 파견 교환학생 생활을 공유를 한다는 점이 글로벌 이노베이터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영상에 직접 출연을 해야 하나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유튜버들이 각자 자신만의 개성을 살려서 영상을 찍는 것처럼 직접 영상에 출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각자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직접 출연을 할 수도 있고 파견 지역, 학교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로만 영상을 제작해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은 글로벌 이노베이터의 선발 과정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글로벌 이노베이터는 매 학기 파견 교환학생 중 참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참가 지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면접을 진행할 수도 있고 파견 지역별 그리고 국가별로 비율을 분배해서 선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다음 학기 교환학생 파견을 나가는데 글로벌 이노베이터에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국교처에서 알려줄 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다음 학기 2022학년 1학기에도 여러 나라로 교환학생이 파견되기 때문에 글로벌 이노베이터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지원하실 때 꿀팁, 참가 지원서 제출하실 때 추가적으로 별도의 포트폴리오를 제출한다면 선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잊지 마세요. 글로벌 이노베이터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보통 교환학생 파견을 나갔을 때 많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교환학생 생활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글로벌 이노베이터를 시작으로 대학생 유튜버에 도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IFCC와 쿠디에 대한 질문을 받아봤어요. 제일 먼저 IFCC와 쿠디의 차이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차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IFCC는 서울 캠퍼스 소속, 쿠디는 국제 캠퍼스 소속의 국제교류팀 산하 학생단체입니다. 네, 두 단체 모두 경희대학교 재학생과 초청 교환학생이 1대1로 매칭되어서 한국에 들어오는 입국 과정부터 도우며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IFCC 활동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네, 사실 이 장점이 너무 많은데요. 일단은 외국인과 한 학기 동안 친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꾸준히 연락을 하면서 서로 나라에 대해 방문해서 만날 수도 있고 또 학기가 끝나면 인생 친구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밖에도 서로의 언어를 배울 수 있고 수료 요건을 갖추고 수료하게 된다면 봉사 시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완전 강력 추천하는 활동입니다. 네, 그 다음 영어를 잘해야만 IFCC에 들어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일단 IFCC는 지원서에 어학 성적을 작성하는 부분이 없어요. 초청 교환학생들이 모두 모국어가 영어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IFCC를 하면 영어 울렁증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요? IFCC 활동을 1년 수료하면 영어가 무조건 늘어요 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얼마나 자주 버디 매칭된 교환학생을 만나는지, 얼마나 열심히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얼마나 IFCC 이벤트에 참여하는지에 따라서 영어 사용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어가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다음은 국제화 연수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국제화 연수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네, 국제화 연수 프로그램은 해외 유수의 대학 또는 기관이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부하고 학점을 인정받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1주에서 4주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학기 중 혹은 방학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단기 테마 연수를 운영하고 있어요. 국내 최초로 UN SDGs 특화 학생 맞춤형 국제교류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운영 중입니다. 다음 질문은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원서나 면접 꿀팁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네, 면접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고 영어 수업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두 개의 영어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의사소통이나 수업 수강이 가능할지의 기준을 판단합니다. 물론 비영어권 수업인 경우 해당 언어에 관련한 질문이 주어지겠죠? 하지만 지원서나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싶다면 이번 연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싶고 나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를 중점으로 준비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연수 기간 동안 하루 종일 참여해야 수료로 인정되나요? 계절학기 수업과 겹칠 것 같아서요. 궁금합니다. 네, 원칙적으로 연수 프로그램의 모든 일정을 참여해야 프로그램 수료증이 나온다고 하네요. 참가 프로그램의 모든 수업과 활동을 지각 결석 없이 이수하고 과제 또한 잘 제출해 주셔야 수료 기준이 충족된다고 합니다. 계절학기 생각 중이시라면 아무래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은 연수에 선발된 후 취소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사실 연수 프로그램은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발되었다가 취소를 하면 장학금을 환수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시고 사전에 스케줄을 꼼꼼히 확인하신 다음에 신중하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다음 질문인 전공 연수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라고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 우선은 각 단과대학에서 선발하는 전공 연수와 달리 국제화 연수는 국제교류처의 국제교류팀에서 선발한다는 점, 프로그램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학년이나 전공과 무관하게 선발한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공 연수는 전공 학점으로 인정되지만 국제화 연수는 자유선택의 학점으로 인정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학점 계산을 잘 해보시고 신청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GCC 사기 은서입니다. 저희 이번 2부에서는 교환학생에 대해서 다룰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국제교류처의 끝이 교환학생이다 보니까 다들 관심도가 높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가장 많은 질문이 들어오긴 했더라고요.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교환학생 파견과와 학교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는 것이었는데요.
국제교류처에서는 매 학기마다 접수기간 한두 달 전에 파견교 리스트를 정리해서 올려드려요. 해당 리스트에서 지역, 수학, 언어, 지원 자격, 학과 등 파견교에 대한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교환학생 준비를 할 때 해당 공고가 올라오기 전부터 전학기, 전전학기 파견교 리스트를 다 찾아봤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갔던 학기에 올라온 리스트와 거의 흡사했습니다. 하지만 파견교 사정에 따라서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업데이트 사항을 확인해주는 게 좋겠죠? 두 번째로, 교환학생 학점 3.0은 어려울까요?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학점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입학하면서부터 교환학생을 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학점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했었거든요. 우선 교환학생은 누적 학점 평균이 3.0 이상이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낮은 학점이라고 생각해서 불안하실 수 있겠지만 어학 점수, 서류 점수, 면접 점수가 함께 반영되어 선발되기 때문에 학점이 낮더라도 학점의 다른 부분에서 고득점을 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매 선발학기마다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적인 커트라인은 없다고 하네요. 이번 학기 선발자들의 평균 학점은 3.68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은 영어권 교환학생 안정적인 커트라인이 궁금하다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부분도 방금 드렸던 답변과 비슷하게 매 선발학기마다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적인 커트라인은 없겠네요. 그래도 일단 이번 학기 선발자들의 평균 어학 성적은 다음과 같다고 하니까 참고해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면접 점수나 가산점으로 혹은 지망대학에 경쟁자가 없어서 합격한 사례도 있으니까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1학기와 2학기 중 파견교환 나가기에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지, 날씨나 계절 이런 면에서 또 각 학기의 장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외국의 대학은 우리나라와 달리 대부분 가을 학기, 그러니까 2학기가 그 학년도의 첫 번째 학기입니다. 새로운 학년도가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즐길 것이 많겠죠. 그 이외에는 특별히 학기에 따라 장단점이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호주 지역은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니까 호주의 여름을 즐기고 싶다면 가급적 가을 학기에 떠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저는 가을 학기에 영국으로 교환학생을 갔었는데요. 날도 춥고 풍경도 좀 쌀쌀하고 유럽 여행을 했을 때도 봄 여름보다 볼거리가 적어서 좀 아쉬웠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유럽 쪽도 봄학기에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유럽 곳곳의 성대한 크리스마스 마켓과 전반적인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좋았었어요. 그래서 나는 유럽 특유의 크리스마스, 또 겨울 느낌을 느껴보고 싶다 하시면 가을 학기를 생각해보셔도 좋아요. 교환학생 면접 질문은 대체로 어떤 부분을 물어보며 어떻게 준비하나요? 면접 질문은 대부분 여러분의 학업적인 동기와 관련된 질문들이에요. 왜 이 나라를 선택했고 왜 이 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지, 그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공부해서 향후 어떤 커리어를 쌓고 싶은지 등 본인만의 교환학생을 가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에 대해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왜 교환학생을 가고 싶은지, 가서 경희대 학생으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었어요. 또 외국 대학에서 대학교 학부 수업을 수강해도 무리 없을 회화 실력을 갖추었는지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해당 학교 언어권의 언어로 면접이 진행되는 건 당연하겠죠? 면접 준비는 학생들마다 각자의 방식이 있을 텐데 교환학생 커뮤니티 쿠키 카페에 가입하시면 앞서 파견 다녀온 SPA 멘토들의 경험담을 보실 수 있어요. 링크는 더보기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교환학생 지원 시에 같은 학교를 1지망했었지만 어학 성적이 더 낮은 사람과 3지망했었지만 어학 성적이 더 높은 사람 중 누가 붙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같은 대학교를 지원한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선별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네요. 학점, 어학 성적, 서류 점수, 면접 점수 총합 100점으로 환산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성지망 대학에 순차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총점보다 지망이 우선하기 때문에 본인 지망 대학에 경쟁자가 없다면 총점이 아무리 낮더라도 합격할 수가 있어요. 경쟁자가 있고 경쟁자가 본인보다 더 높은 총점을 갖고 있다면 차순위 지망 대학에서 다시 경쟁하게 되고 또 다른 학생이 총점이 높다면 다시 차순위로 이런 식으로 5지망까지 반복되면서 5지망 대학까지도 경쟁 발생, 또 본인보다 총점이 더 높은 경쟁자가 있다면 최종 미선발되게 되겠죠. 학교 번호를
활용률을 높이고 싶다면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한 비인기 지역, 아시아 지역이라든지 하는 쪽으로 노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전공과 연관성이 없는 곳으로 지원해도 괜찮은가요? 전공이 아니어도 갈 수는 있어요. 저도 교환학생 후기를 쭉 읽어보다가 실제로 전공이 아닌 그냥 흥미를 느끼는 학과를 선택해서 가신 분들 봤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졸업 중요하잖아요. 전공 과목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모두 교양 과목도 아닌 자유선택 과목으로만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계절학기나 추가학기를 다녀야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리스트를 살펴보면 유사 전공자만 지원할 수 있는 등 별도의 제한사항이 있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지원을 희망하는 파견교별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저도 복수 전공을 하고 있던 학과의 수업을 들었다가 나중에 복전을 취소하게 되면서 무려 12학점이 자유선택으로 들어가 버려서 속이 좀 쓰렸거든요. 그래서 혹시 복전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내 진로가 확고하다 하는 게 아니라면 본 전공과 관련된 수업을 듣기를 추천드립니다. 어학성적 입력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어학성적 입력은 지원 기간 전부터 미리 등록해 놓을 수 있어요. 1차 기한이 마감되면 알아서 일괄 승인됩니다. 1차 기한 이후에도 입력 가능하긴 하지만 반드시 국제교류팀에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1차 기한 이후 어학성적 입력 가능 기간은 지원 최종 마감일 하루 전날까지입니다. 이상 교환학생에 대해 다양한 질문들에 답변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교환학생을 지원하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교류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Q&A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네, 주영씨 어떠셨나요? 경희대학교 재학생분들 그리고 경희대학교 초청 교환학생, 예비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미씨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앞으로도 국제교류팀에서 진행하는 활동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많은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국제교류팀 유튜브나 SNS로 연락을 주시면 하나하나 친절하게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